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2015-16 시즌 파이널 6차전에서 나왔던 커리의 6반칙 퇴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오랜만에 이 영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보통 스테픈 커리 같은 공격수들은 6반칙 퇴장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수비를 못해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뭐 팀 내에서 맡은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특히나 파이널 같은 뭐 아주 높은 무대에서는 이 슈퍼스타들의 파울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파울을 끊어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팀 반칙을 활용해야 될 때도 커리 같은 슈퍼 에이스들을 파울을 소모하는 그런 용도로 쓰진 않죠. 자, 하지만 2016년 NBA 파이널 6차전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6반칙 퇴장으로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뭐 한 8년 전인데요. 자, 이때 트리스탄 탐슨에게 시작과 동시에 파울을 합니다. 10분 37초니까 1분 23초 만에 파울이고요. 이제 미스매치 상황에서 반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위치 되는 과정에서 요 포즈는 이제 블락킹 파울이죠. 네, 여기서 강하게 부딪혔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간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자, 그리고 커리는 억울했고요. 자, 요번에는 카이리 어빙이 슈팅을 던지는 과정에서 파울이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는 파이트 스루라고 하잖아요. 파이트 스루의 단점은 반칙을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요렇게 수비수 밑으로 가게 되면 접촉을 피할 수 있으니 3점을 얻어맞더라도 파울에 대한 위험성은 낮아지는데, 자, 이렇게 뒤를 쫓아가는 고우 오버 혹은 이제 파이트 스루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던지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죠. 딱 어빙도 젊고 커리도 젊네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보시면 파울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보시면 여기서 팔을 쳤습니다. 팔을 쳤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심으로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픈 커리 파울 4개고요. 자, 여기서 스테픈 커리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반칙 5개째. 이제 본인은 스틸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자, 여기서는 좀 커리가 뭐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공만 쳤거든요. 만약에 불 거였으면 그 전에 불었어야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불었어야 됐는데, 자, 보시면 지금 이걸 파울이라 보기는 어렵죠. 요거는 이제 커리가 좀 억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커리의 파울이 나왔고 마우스피스 던지면서 관중이 맞았습니다. 스테프 커리가 굉장히 지금 열받아하고 99대 87 상황에서 결국 커리는 코트를 떠나게 됐고요. 자, 일단은 뭐 팬에게 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마우스피스를 던진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었고, 자, 여기서는 파울이 불리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 거였으면 여기서 불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접촉이 생겼다는 게 심판의 판단인 거죠. 야, 뭐 약간은 뭐 소프트한 콜일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마우스피스를 던진 건 잘못됐고 관중이 맞았습니다. 마우스피스가 딱딱하단 말이에요. 스테픈 커리는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6반칙 상황을 한번 면밀하게 보면, 첫 번째는 루즈볼 파울이었습니다. 미스매치가 된 상황에서 안쪽에 볼이 들어가면 곧바로 실점이니 본인의 파울 하나와 그 다음에 미스매치를 바꾼 거죠. 경기 극초반이기 때문에 뭐 반칙으로 일부러 끊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커리가 트리스탄 탐슨을 감쌌다, 랩스업,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 심판의 수신호 블락킹 파울이었습니다. 이게 뭐 르브론 제임스의 오펜스 파울로 불리기에는 스테픈 커리의 선점하는 그 타이밍 자체가 대단히 늦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파울을 또 생각보다 빨리 범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리치인 파울입니다. 리치인 파울, 파이트 스루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공격수 뒤에 있게 되면 수비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뒤쪽에서 본인이 카이리 어빙을 막으려는 그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하기로는 스테픈 커리의 범프 동작이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았는데, 슈팅을 던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떠한 접촉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파울이 불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파울은 케빈 러브와 리바운드를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루즈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뭐 신장 대비, 포지션 대비 리바운드를 잘 잡는 선수입니다. 그 리바운드는 뭐 폭발적인 점프력, 운동 능력을 통해서 걷어내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리그 최고의 리바운더였던 케빈 러브와의 경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인 높이도 열세였고, 그러면서 이제 팔 쪽을 좀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리가 파울을 범하게 되는 거죠. 케빈 러브가 풋백 득점을 올리는 과정에서 팔을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파울입니다. 다섯 번째 파울은 역시나 리치인 파울이 나왔는데 커리와 어빙의 1대1 상황. 어빙이 커리를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갑니다. 그 어떤 스크리너도 없었고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와 카이리 어빙 간에 몇 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심판은 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컨택이다.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빨간 글씨로 나와 있지만 커리가 볼을 깨끗하게 친 건 맞지만 심판의 판단은 스테픈 커리가 카이리 어빙의 가슴 쪽과 내 팔에 이제 접촉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또 뭐 느린 화면으로 보면 파울을 불 수도 있겠다. 좀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스테픈 커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파울은 루즈볼 반칙입니다. 그 전에 이제 손을 쳤던 장면은 손과 공을 함께 봤기 때문에 파울을 불지 않았고요. 그래서 심판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커리가 백코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달려나가는 방향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리의 반칙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파울이 불렸고 커리는 여기에 화가 나서 마우스피스를 집어 던지고 또 관중이 맞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맞았던 인물은 클리블랜드 구단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우연히 이제 그거 맞은 거고, 맞은 뭐 대상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스테프 커리는 마우스피스를 집어 던지는 행위로 25,000달러의 벌금을 받습니다. 선수는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물체도 관중석으로 던질 수 없게 돼 있어요. 던지는 순간 바로 벌금입니다. 그래서 25,000달러의 벌금을 냈고 스테프 커리도 사과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만큼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커리가 설령 억울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경기 초반이거나 내가 파울 트러블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수비를 해볼 수 있고 또 도박을 걸 수도 있는데 다섯 번째 반칙인 상황이었다면 사실 먼저 조심하고 유의하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테픈 커리도 이때 베테랑이긴 했지만 또 지금처럼 관록과 여유가 있었던 그런 커리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내가 파울 트러블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조심하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스테픈 커리 6반칙 퇴장의 의문점, 뭐 조작인가 요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2016년에 서울신문의 임병선 기자님께서 쓰신 이 아내인 에이샤 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커리는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4쿼터 막판에 파울아웃 되는 건 분명히 절망적인 일이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아내인 에이샤 커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 모든 존경심을 잃었다. 돈으로 조작질을 한 거다. 아니면 시청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인가 나는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그녀도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글을 지운 뒤 불려져선 안 되는 파울이 불려져서 열받은 순간에 트윗을 한 것이다 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감독은 커리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 7차전에 나오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커리는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다. 오늘 불려진 파울 6개 가운데 3개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라고 공감하면서도 파울 때문에 팀이 진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다. ESPN에서는 커리가 마우스피스를 던지며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기뻤다는 커 감독의 발언 수위가 높은 것으로 NBA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 커 감독도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짚었다. 마우스피스를 맞은 관중 둘 중 한 명은 공교롭게도 클리블랜드 구단의 소액 주주인 네이트 포브스의 아들인 앤드류였다. 그는 모두 괜찮다. 날 쳤다. 누가 뭐지? 싶었지만 나는 팬으로서 즐겁기만 했다. 나는 심지어 그가 어디로 던지는지조차 몰랐다. 그는 잘했다. 라고 쿨하게 받아들였다. 라고 서울신문의 임병선 기자님께서 적으셨는데 뭐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나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의 인터뷰 모두 다 이해는 갑니다만 에이샤 커리가 뭐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선수의 아내가 당연히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남편이 뛰는 일터에서 뭐 돈으로 조작질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스테픈 커리는 항상 좀 매사 이런 언행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구설에 오른 적이 거의 없는데 아내분은 참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점프볼의 최창원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이건 2016년 거는 아니고요. 2022-23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나왔던 또 한 번의 스테픈 커리의 마우스피스 투척 사건입니다. 이 경기를 제가 스포티비에서 중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조던 풀이 빠른 타이밍에 시도한 3점이 빗나가자 커리가 굉장히 또 화를 냈었죠. 그리고 백커트 도중에 또 관중석을 향해서 마우스피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는 내 자신에게 화난 게 아니라 또 심판에게 화난 게 아니라 조던 풀의 슛 셀렉션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집어 던졌고 그리고 심판진은 곧바로 커리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했고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중석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지면 무조건 그 선수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결국에 에이스가 돌발 상황으로 자리를 비웠고 또 골든스테이트는 곧바로 자모란트에게 동점 득점을 허용했지만 조던 풀이 2.4초 전에 결승 득점을 올리면서 신승을 따냈습니다. 커리가 NBA 데뷔 이후에 퇴장을 당한 건 이번이 세 번째였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마우스피스가 발단이 됐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리블랜드와 맞붙었던 2016년 NBA 파이널 6차전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22일 멤피스와 원정 경기에서도 마우스피스를 집어던지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커리는 ESPN을 비롯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신 나간 짓을 했다. 다만 2016년과 달리 누구도 마우스피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퇴장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다. 승리가 꼭 필요했는데 스스로 퇴장당하는 행동을 해서 우리 팀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다행히 동료들이 잘 대응해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스테프 커리는 더티 플레이어와는 거리가 멀죠. 자, 하지만 마우스피스를 집어던지는 게 결국 관중석을 향해서라면 이건 명백한 또 퇴장 사유가 됩니다. 자, 2016년 NBA 파이널 6차전에 나왔던 스테프 커리의 6반칙 퇴장을 복귀해봤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수들이 중요한 무대에서 6반칙 퇴장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무대가 원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빠진 상황이라면 항상 언제든지 파울이 불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스테프 커리는 그 이후에 파울 트러블 때문에 고전한 적은 없습니다. 커리어 내내 반칙 관리 안 되는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숀 캠프 같은 선수들 파울 관리가 안 됐어요. 내가 핫핸드고 완전히 지금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파울 트러블 때문에 스스로 벤치로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스테픈 커리는 그런 커리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왔던 이 6반칙 퇴장이 결국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실패로 이어졌던 아주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부디 재밌게 또 보셨길 바라면서 이제 NBA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새 시즌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